9월식을 앞둔 34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38살이고 저희 집은 외갓집이 부유해서 꽤 부유한 편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받으시고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9년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급 결혼하면서 여자한테 배신당했다고 여자를 더 이상 안 만난다며 결혼 안 하고 혼자 인생 즐기고 살겠다며 선언하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설마 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요. 오빠 연봉도 세고 부모님 도움받기 싫어해서 제가 덕분에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저 결혼을 앞두고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제 앞으로 사주셨어요. 지방이라 수도권보다는 저렴하겠지만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은 돈 6,500만 원 다 드린다고 했더니 들고 가라고 하셔서 그냥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 중에 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남자친구는 7년을 만났는데 싸운 적이 없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저희 부모님께 잘해서 결혼 결심도 섰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댁이 문제예요. 제 앞으로 사주신 아파트가 35평인데 이 지역에서는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20평, 25년 된 아파트에 두 분이 사시는데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살았으면 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앞에서는 차마 티는 못 내고 남자친구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은 걸로 하라고 다시 말 안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신랑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될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모님이랑 1년이나 2년만 같이 살라고요. 그 동네 좋지 않냐고 뭐라 하시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통화하는 걸 옆에 아빠가 계셔가지고 전화기 뺏어서 드셔서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까 바로 끊어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도 대충 알게 되셨고 제가 원하면 말리지 않겠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도 결혼하는 거 다 아는데 뭐 이런 걸로 파혼하자고 하니 겁나고 진짜 잘 해결될 순 없나 머리 아프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남자친구가 누나한테까지 연락 온 거 알고는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비는 중이고요. 저는 생각 좀 해야겠다고 일단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진지하게 잘 생각하라 할 것 같은데 제가 막상 닥치니 나이만 먹었지 이런 고민하는 거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넘게 만나오면서 같은 지역이지만 남자친구 가족들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나게 된 거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추가합니다.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말 뭐 하지만 제가 온실 속의 화초였나 봐요.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부모님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은 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답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 오늘 퇴근하고 만나서 단판 지으려고요. 글 쓸 때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댓글 보고 정신이 확 든 건 사실이에요. 남자친구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수도 있고 큰 그림일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소름 돋았어요. 남자친구와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는데 여러분의 댓글에 힘입어 제가 제 할 말 잘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혼자 살지언정 꼭 파혼해야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많은 걱정, 쓴소리 등등 다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이것도 제 운명이려니 받아들여야겠죠. 오빠도 비혼주의인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합니다. 추가할 것도 없지만 몇몇 분들이 후기를 원하셔서 몇 자 적으려고요. 오늘 제가 퇴근이 늦어서 9시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먹자는 거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냐고 커피숍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헤어지는 거고 남자친구는 아직이라네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 0.1%의 마음도 없었던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오늘따라 더 차분해
좀 놀란 것 같았지만 아무튼 자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결혼 5년 차 정도 됐지만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 신우 둘 다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누나가 미쳤었다면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했다네요. 저희 지역과는 멀고 제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지역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는데 여력이 안 되셔서 자기가 좀 도와줄까 했었다고. 근데 제가 그쪽에 아파트 구했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다 하고요. 제가 원하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함께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글에 안 썼지만 남자친구는 대기업 생산직이라 연봉이나 복지는 괜찮은 편이고 1억 2천만 원 모아놨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했다가 그냥 뭐랄까 저는 막상 보면 긴장돼서 말도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정리가 된 건지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던 경청하는 편인데 설렁설렁 듣게 되고 제 태도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기가 모은 돈,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댓글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꺼내면 남자친구 당황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려던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표정 관리하면서 이미 늦었다고 부모님들 다 아시게 됐고 이미 마음이 예전처럼 오빠를 보면 웃음 나고 행복하진 않다고 하고 마무리 짓고 나오려는데 끝까지 붙잡고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대로라 할지언정 그 가족들은 똑같을 거잖아요. 오늘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진심인지 거짓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도 연락 오는데 차단해놨어요. 방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 드는데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가 걱정이 되셨는지 기다리시다가 저 오니까 괜찮냐고 하는데 그냥 막 죄송하다며 울었어요. 아빠가 궁금해하셔서 대충 말씀드렸더니 정리하는 쪽으로 잘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오늘 남자친구가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섣불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어떤 분 말씀처럼 여행 한번 다녀올까 해요. 다들 제 일처럼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아직 싱숭생숭 이 기분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간단히 적으려고 했는데 글솜씨가 없어서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남자입니다. 세니님 글 중에 뭐 이런 걸로 파혼하자니 겁나고 이런 말을 썼더군요. 뭐 이런 걸로 파혼이라뇨. 제가 남자인데 닌 남자친구가 지금 빌고 또 빌고 다 하고 있죠. 지 엄마한테서 일단 한 소리 듣고 님한테 같이 살자는 말 하러 가고 남자친구 쫓으니 남자친구 누나들 다시 전화 오고. 자, 여기서 님 남자친구라는 제3자에 대해서 말해보죠. 욕한다고 화내지 말고 님 남친이란 종자가 어떤 인간이냐면요. 무지 우유부단합니다. 님이 7년을 사귀었던 1년을 사귀었던 님 남자친구는 집에서 기둥이에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집안에서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즉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죽자 사자 님한테 같이 살자고 덤비는 거고 님 남자친구는 님한테 알아서 방어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님, 남자라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일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님 남자친구랑 종자는 지 생활 여건 등이 부모 모실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일생을 그 딜레마에 안고 산 인간인데 결혼은 해야겠고 미치는 거죠. 여자를 새로 사귄다면 그 조건에 언강생심 가능할지 이미 다 압니다. 왜 님하고 그리 오래 사귀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래 사귀면 권태기도 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님 주변 조건이 좋고 괜찮기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러다가 결혼 임박해서 부모라는 딜레마가 걸리니 일단 쏘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님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님 자존심 세고 성격 일자 같은 남자놈들은요. 혼자 살고 말지하고 부모한테 독신주의 선언을 하든가 집에서 부모한테 깽판 칩니다. 내가 부모님들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님 남자친구 엄청 효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 누나가 1년, 2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죠. 왜 1, 2년일까요? 왜 같이 살아야 하죠?
일단 발 담가 놓으면 그 다음은 지 부모하고 님 남자친구가 님 족쇄 채워서 못 빠져나가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님, 이런 생각 해보세요. 님 남자친구하고 누나 그리고 부모가 셋이 모여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방법을 계획하는 수작질. 그것도 님을 어떻게 꼬드겨서 발을 담그게 하려는 뭐 같은 수작질. 님도 배제하고 하려는 거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나요? 님 남자친구 절대 지 부모 못 버리는 인간이고요. 그리고요, 누나라고 하는 인간은 대체 님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냥 끝나요. 님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알고 전화 끊고 바로 도망가는 누나라니. 이런데도 결혼한다고요? 님 남자친구 성격 좋고 잘해준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여자 집도 부유하고 아파트도 있고 살면서 이거저거 뜯어먹을 거 많은데 여자한테 더티하게 하는 남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님, 저하고 사겨요. 삶에서 님 재산 혜택 볼 수 있으면 매일 공주로 받들고 살게요. 하지만 이건 결혼 전 약속이고요. 결혼하면 님 돈이나 쓰면서 님하고 공짜 밥 문화 가지면서 님이 번 돈으로 우리 집에 보태주고 싶은데 님 이런 거 괜찮으면 님 공주 대접만 받고 나랑 살아요. 좀 과격하게 조언해 줬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남자 패턴이에요. 남자친구가 지금이야 빌고 또 빌어서 받아주면 식 올리는 순간 결혼했는데 네가 어쩔 거야 하며 자기 부모 집에 들이고 처음에는 1, 2년 말하겠죠. 해가 갈수록 더 늙어가는 부모 정말 내보낼 거냐고 너 그런 사람이었냐고 하면서 온갖 말로 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잘 사셔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경험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으니 용기 내세요. 지금은 파혼이 힘들 것 같고 남보기 부끄러울 것 같지만 지금 그런 결혼 못 이겨서 하는 거 더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활활 타는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데일 만큼 데이고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가난한 시간은 죄가 없지만 염치 없는 시간에 님 인생을 갉아먹는 좀보다 못한 집안이에요. 이혼한 지 25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와 아픔들이 생생합니다. 저는 멘탈도 약해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분명 아이 데리고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결혼을 했는데 인간 대접 못 받고 살면서 돈은 있는 대로 다 뜯기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같이 나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요. 제발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쓴이 등에 빨대 꽂아서 평생 호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 몰래 합가하자는 말을 딸을 시켜 간을 본 남자 부모 속셈을 잘 알겠네요. 남자 누나는 못 베어 처먹은 것이 쓰니 아버님이 물어보는데 전화를 팍 끊어버리다니. 아유, 건방지기 짝이 없네요. 1년도 싫은데 1, 2년이라는 말이라고 애매하게 기간을 잡는 것도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여기서 살련다 하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 끄집어낼 수도 없고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가를 강요하는 집구석이 싫으면 결혼 파투 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쓰니 능력도 재력도 빵빵한데 굳이 거지근성 가진 집구석과 얽매여 고통받고 살 필요는 없어요. 결혼했다 하면 앞날은 안 봐도 비리 오지 않나요? 저는 31살 미혼인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얘기도 없이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잘하시다가 사기를 연거푸 당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한 소리만 들으시고는 사업을 접으셨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에서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몹시도 힘들어하셨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서 장애 2급 판정까지 받으셨죠.
다리까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셨던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엔 잠깐 외갓집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갓집에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의무고용인 사업장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비교적 힘들지 않은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단념하셨지만 저는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수시로 이모들한테 연락을 했고 엄마를 만나면 꼭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아는 눈치였지만 찾지 말라고만 냉정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재혼을 했든 단순히 가출해서 살든 어떻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어요. 아빠 말처럼 장애인인 아빠와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전부였던 어린 딸을 버려두고 간 매정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밥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모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엄마를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세상에 큰 욕심 없이 오로지 제가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을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은행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친도 생겼어요. 저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학벌이 저보다 못했죠. 알다시피 좀 있는 집 사람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집, 가난한 집 딸인데도 남친의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남친도 4년제 대학교 졸업이긴 했지만 인류대학은 아니었거든요. 재수나 유학이나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학벌이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죠.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상태라서 크게 긴장감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인 아버지를 비하하거나 이혼한 가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기대했던 것보다 크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집에는 남친의 여동생 외에도 부모님 두 분만 사신다고 했는데 두 분이 살기에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따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고 큰 집을 구경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기가 죽더라고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가 된다는 주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주방에서 두 분의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이나 되다니 정말이지 남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버러지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으로 시집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했더니 편하더군요. 남친 아버님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던데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남친 아버님이 호탕하신 것을 보니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남친 어머님도 웃는 모습이 참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 부모님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주로 은행 회사 일과 구체적인 업무 등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은행 상품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 강요도 받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께서 질문하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점도 칭찬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남친 부모님의 태도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남친 아버지께서 테라스 쪽에 진열해 놓으신 것을 자랑하듯이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친 집의 정원이며 거실 인테리어의 세심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어오셨어요. 남친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 오셨다면서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가출했던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생겼다 해도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죠.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나 남친 부모님 집에서 주방 아주머니로 일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20여 년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방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엄마 이름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라서 한 식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전에는 출퇴근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왜 주방 아줌마에게 관심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과 무척 닮아서 궁금했다고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연으로 남친 집에 도우미 아줌마로 일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천덕꾸러기 같은 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떠났던 터라 한시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고 서운한 복합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죠. 이미 딸 얼굴도 잊어버렸을 텐데 굳이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모른 척,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싶었죠. 20년 전에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이젠 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상견례를 빨리 치르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체를 모두 남친 부모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예단 예물을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남친 집 2층이 비었으니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아주머니가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아기가 생기면 남친 어머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게 될 아버지가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우미 아줌마로 엄마 얼굴도 보아야 하는데 어째야 할지 사실 답답했습니다. 몸만 오라고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별 수 없이 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죠. 상견례를 간단히 치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후에도 여러 번 예비 시부모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인 엄마는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얄밉기도 하고 싫더군요.
제가 중간에 제 이름을 개명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을 서로 연락 끊고 살았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2층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시고 신혼집 분위기로 바꿔주셨고, 제가 엄마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는지 무엇이든지 저를 배려해서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친과 결혼식도 올리고 시댁 2층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안방마님이 되었네요. 이렇게 큰 집으로 시집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남편 덕에 좋은 시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시댁에 시집을 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혼자 계신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 아버지의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친정 아버지 드시라고 상당히 꼼꼼히 챙겨주셔서 큰 반찬 박스 한 통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가는 내내 생각해봤어요. 딸은 못 알아봐도 아빠는 알아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부터 차에서 내리고 함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셨어도 제가 온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엄마 비슷한 사람과 들어온 것을 보고는 기절 초풍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온 도우미 아줌마도 아빠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저랑 아빠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아빠에게 아빠 많이 기다렸지? 아빠,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랑 함께 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영문을 모른 채 왜 함께 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엄마에게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에게 20년 전에 버린 딸이 나라고 말해줬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이라서 참 웃겼지요. 아빠도 자초지종을 대충 들으시고는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출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주방 도우미를 그만둔다고 하니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별로 안타깝거나 동정이 가거나 연민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왔듯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